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상으로 그것들을 잘 배치하고 배분하면 그 교수법을 또 잘 배분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도 길러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지는 거죠. 그렇게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양하는 컨셉으로 가야지 요 과목은 비판적 사고 과목, 요 과목은 의사소통 과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점이 하나의 지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과목 따라서 과목 개설만은 어렵고 개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설을 해서 하더라도 어떤 과목이건 그 과목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과목과 관련된 역량을 교수자가 확인하고 그 역량이 배양되기 위해서는 강의나 과제나 평가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되겠는지. 그러면 만일에 내 과목이 1차적으로 비판적 사고, 2차적으로 의사소통, 3차적으로 뭐 창의적 문제 해결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그럼 1차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제도 내야 되고 그 과제 수행 과정에 토론하고 발표하고 함으로써 소통력 기르는 과정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집어넣고 해서 결국에는 역량은 과목만 정한다고 역량 배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물론이지만 과제, 평가 활동 등에 해당 역량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전체 프로그램의 학교 전체를 모아보면 목표로 삼은 역량 중에서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중에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비교과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비로소 역량을 배양하는 커리큘럼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같은 과목도 또 컨텐츠가 같아도 교수법에 따라서 다른 역량이 배양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과목을 만들고 대충 교과목의 컨셉을 잡는 정도로는 역량 배양이 어렵다라는 점을 특히나 심화 컨설팅 할 때 이제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보잖아요. 아마 강의 계획서에 관련 역량이 나와 있을 건데 과연 이 현재의 강의 계획서만으로 그 역량을 배양한다는 게 분명하냐? 그 역량을 배양할 컨텐츠만이 아니라 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법과 과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지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역량은 기능과 같은, 보통 역량은 아까 우리 지금 이 역량 진단에서도 아까 제네릭 스킬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걸음 나가면 역량은 기능과 같은 게 아니고 지식을 전제로 하고 가치도 포함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스킬에만 한정되는 개념이라면 기초학문 교과목이 역량 배양과 거리가 멀지 모르는데 또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역량에는 사실은 지식을 전제로 하고 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학문 교과목이 역량 교육에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효과적이죠. 왜? 기초학문 교과목은 그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본 컨셉이 지식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인문학이나 기초사회과학 같으면 가치평가 문제도 거기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끼어 들어가죠. 따라서 지식과 가치 부분이 기초학문 교과목의 본질적 성격상 거기에서 충분한 자양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는 교수법을 그 기초학문의 성격에 맞게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역량이 교양교육 목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어쨌든 핵심 역량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쪽에, 수단을 확보하는 쪽에 더 가까운데 필요와 상관없는 교과목도 교양교육에 중요하고요. free education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free 속에는 내가 필요에 종속되는 건 프리가 아니죠. 내 스스로 뭔가를 가치를 설정하고 지식. 컨설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의 박정아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오프라인에 모여서 올해 컨설팅을 위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컨설턴트 연수의 중요한 의의가 사실 일방적인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닌데 그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라도 여러분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이 주제가 올해 컨설팅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또 합의하고 또 지혜를 모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주제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발제 차원에서 던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논의할 시간 없지만 제가 교계원에 얘기해서 뭐 게시판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여러분이 의견도 보내주시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던지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고,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 질문 내용과 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온라인 이런 그 발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화면에 나오듯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교양교육 이런 주제입니다. 아마 자료로도 첨부돼서 여러분께 나갔겠지만 올해 이제 대학들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대학 기본 역량 진단도 여러 면에서 또 그 발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하튼 시행될 거는 거의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기본 역량 진단에 나와 있는 교양교육 부분이 올해는 아무래도 저희가 컨설팅을 가면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원할 경우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바로 저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의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물론 교육의 진정성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대학 교양교육이 잘 돼야 되겠다. 아니면 저기에 이제 항목을 보면 그 어떻게 개선했냐, 개선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걸 적어야 되니까 컨설팅 결과 그렇게 했다 이런 걸 적기 위해서라도 신청하는 대학들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심화 컨설팅 신청한 대학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교양교육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건 대충 다 아시겠지만 규정을 하냐고 이제 살펴보고 그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또 어떤 서로 간의 고민을 공유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양교육 과정 정의 부분을 보시면요. 각 대학의 어느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편성 운영된 교양교육 과목으로 학점당 매학기 15시간 이상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강의 중 교양과정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그 괄호에서 단 교과목 중 전공과 교직, 일반 선택 과목, 빨간 건 물론 제가 표시했겠죠. 또 교육과정 외에 비정기적으로 개설된 특강 세미나 등은 제외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게 한번 수정된 건데, 수정되는 과정에 교양교육학회, 교기원 그리고 협의회 등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뭐 그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현재 발표된 정의나 기준에 따를 때 컨설팅 가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자, 요 항목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유리하게 바뀐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표현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반 선택은 졸업과 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 조건을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전공 등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 교과목 등이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BA라는 부전공을 신청했다가 그걸 다 이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 학점 처리하는 방식이 어렵잖아요. 그건 교양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니까. 그럴 경우 뭐 일반 선택 이렇게도 이미 처리하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교양교육 입장에서는 일반 선택이라는 게 이제 주어짐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컨설팅 가서 얘기하기에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 그 대학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을 세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꼭 넣어야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교양 과목이 아닌, 그렇다고 대학 입장에서는 전공 과목에 넣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과외의 어떤 저항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교양 과목, 교양 학점을 투여하지 말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그 영역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이 평가
이 기준에 근거해서 교양교육과정 정의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한 말은 이상하지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양에는 부적합하지만 대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교과목, 예를 들면 사실은 전공 기초에 해당되는데 교양에 들어있던 과목, 그건 사실은 전공으로 보내라 하면 되고, 그 전공 학점에 포함될 수 없다면 일반 선택으로 보내십시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취창업 교과목들은 학교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건 교양 과목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교양 학점으로 이수하게는 하지 말고 일반 선택 영역으로 보내서 일반 선택 학점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교양과 전공 남은 학점으로 이수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역량 진단의 편람에 나온 요 부분이 정의 부분이 거기에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표기가 됨으로써 저희가 컨설팅 가서 교양 교과목답지 못한 과목들을 교양에 넣지 말고 일반 선택으로 보내라 라는 말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상화된 과목, 백화점 문화센터식 과목들도 일로 보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과목은 사실은 대학 교육답지 않은 과목이니까 폐지해라고 해야 되고요. 대학에서 꼭 필요하지만 교양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은 예를 들면 단국대 같으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전공 교양 외에 일반 선택에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웅비인가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컨셉을 붙여가지고 이 과목도 교육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영역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사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 요소 및 진단의 주안점 부분에 보시면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구축 운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핵심 역량 설정에 그 안에서 따지는 게 뭐냐? 핵심 역량 설정의 타당성을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역량 설정이 제대로 됐냐 차원이죠. 핵심 역량과 대학 자체의 발전 계획 간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평가를 하겠다, 진단해서. 그리고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 편성, 운영의 적절성을 보겠다. 이건 교육 과정 부분이죠. 그러니까 환류를 통한 교양 교과목 개선 보완의 적절성. 아마 대학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핵심 역량과 발전 계획 간의 연계성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 번째, 환류를 통한 그 환류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 컨설턴트 입장에서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핵심 역량 설정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평가 또는 자문해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양 교과목 편성 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원래 지금까지 했던 이 컨설팅 지침에 따르면 역량 설정 타당성은 교육 목표 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과 교과목 쪽이 교과목 편성에 해당되는 거고, 행정 지원 이 부분이 운영에 해당되는 거라서 핵심 역량 설정의 타당성, 교과목 편성 및 교과목 자체의 성격, 그리고 운영, 요게 1, 2, 3, 4영역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역량과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역량 그 설정과 관련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빠져 있지만 전공과 비교과 사이의 연계 문제도 우리가 컨설팅할 때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해 그 자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공은 전공 능력을 나오고 교양은 핵심 역량을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전공 능력의 규정도 보면 사실은 역량 규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대학 전체의 핵심 역량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역량에 따라서 핵심 역량 중에서 교양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 또 교양이 어느 만큼 담당하는지
전공이 어떤 역량을 어느 만큼 담당하는지가 분담되고, 그 다음에 정규적인 교양 교육과정, 정규적인 전공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교과가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 작동되고, 이렇게 전공, 교양, 비교과가 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대학이 전체 대학의 핵심 역량을 선정했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두고 또 그것을 좀 개선하고, 그 중에서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어느 만큼이고 어떤 역량이 어느 만큼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설정해서 그걸 교양의 목표로, 교양이 염두에 있는 핵심 역량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학교가 대학이 추구하는 것 중에 전공 빼고 교양만 따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정할 경우에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양만의 핵심 역량이 따로 있다면 교양만의 핵심 역량이 전체 대학 교육의 목표 중에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대응되는,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담당하는 그런 핵심 역량이냐라고 물어보고 연계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에서 이게 되고 나면 전공에서 그 다음에 대학 전체 교육 목표 중에 어떤 것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이제 따져야 되니까 교양만 보지 마시고 전체 대학의 교육 목표 안에서의 교양교육의 목표의 연계, 또 전공과의 분담,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컨설팅 했지만 꼭 주목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정의 부분을 보시면요, 각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 설정한 것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 일반 대학 산들이 대학 특성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대학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는 특성을 규정하면 역량이 다 달라지느냐. 특성을 규정하더라도 특성에 관계없이 대학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역량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특성에 맞는 역량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그래서 많은 보편적 역량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주된 목표로 삼겠다, 뭐 이런 논의도 가능할 거고요. 그건 되는데, 그러니까 특성과 역량과의 연계도 또 논리적인 연관도 우리가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 generic skill, 일반적 역량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일반적 역량이니까 얘도 나와줘. 비판적, 창의적, 종합적 사고력, 또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동 능력, 문제 해결력,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능력, 반성적, 통합적 학습 역량 등을 얘기한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래 역량 개념, 컴피턴시 개념은 직업교육에서 출발된 개념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면서 검증 가능한, 측정 가능한 능력이었는데, 핵심 역량 개념이 실제로 그 대학 교육에 도입되면서는 의도는 그런 좁은 그 직업교육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또 한편으로 흘러갔지만 많은 대학들은 그걸 여전히 직업교육의 좁은 핵심 역량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이제 그런 그 문제는 조금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역량이라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 역량은 뭐냐? 제네릭 스킬이라는 건 특정 전공이나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교수를 하다가 직업을 바꿔서 예를 들면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그건 사용될 수 있는 역량, 그렇게 돼야 일반적 역량 아니겠어요? 따라서 교양교육의 목표로서 이런 것들, 직무 역량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전공 역량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전공 역량은 아예 그건 전공에서 해야 될 거니까 전공 기초 역량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학문 역량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직무 역량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직무 역량이
우리 전문대에는 관련되지만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거는 일반적인 그 역량인데 그럼 굳이 직무 역량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건 보통 기초 역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은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인데 그럼 일반 역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무 역량이 가진 일반성은 누구나 자기 일에 맞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누구나 갖춰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성이 있지만 사람마다 그 역량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역량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일반 역량은 그 역량이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어느 직업에서나 필요한 역량이니까 구체적인 주로 전공과 관련된 건 직무 역량인데 직무 역량은 교양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고요. 전공 역량 당연히 전공의 역량이고 전공 기초에 해당되는 것은 애매할 수 있는데 전공 기초도 그 전공에만 필요한 기초는 일반 역량이 아니겠죠. 다른 전공한테도 필요한 이제 역량이 돼야 전공 기초가 되니까 전공 기초는 사실은 전공을 불문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되거나 아무리 양보해도 인문사회 영역에서 필요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역량 또 자연과 공학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역량 BSM 그거는 일종의 일반적인 역량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들여올 수 있지만 특정 전공이나 몇몇 전공의 기초가 되는 역량 이거는 이제 일반적 역량이라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 역량이란 말을 기준으로 그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셔야 되죠. 학문 역량은 어찌 보면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학문에 접근할 수 있고 학문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학문 역량이라는 말을 성립하더라도 그게 일반적 역량이 되려면 좁은 전공 학문 한두 개를 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문을 영역별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면 학문 역량이라는 걸 목표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름은 학문 역량이지만 사실은 몇몇 소수의 전문 과목에 대한 기초만 따지고 있으면 일반 역량으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역량을 정의하고 설정할 때 우리 교양교육 표준안에 교양기초교육의 목표들 부분에 6개인가 있는데 그 6개인가 부분이 지금 여기 말하는 일반적 역량의 또 다른 예들입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다. 보편적으로 교양교육이 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역량이다라는 걸 지적해주고 당신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강조해서 선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핵심 역량 설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의 인재상, 그와 연계, 산업 수요, 사회적 흐름 등 대내외적 여건을 분석하고 학생 요구 분석 등을 그걸 고려해서 발전 계획과 연계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 인재상하고 역량이 일치하느냐, 또 산업 수요나 사회적 흐름 등의 대내외적 대외적이죠. 이건 인재상은 대내적이라면 그런 여건도 반영되어 있느냐, 또 학생 요구도 분석해서 반영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특히 학생 요구 분석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많은 경우 보지만 학생이 원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사실은 학생의 대학이니까 지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느냐는 부분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적 요구.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하고 물어봐야 될 건 설정이니까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설정했는지를 질문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핵심 역량을 저런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 연구를 해서 상당한 기간 고민을 해서 또 학교의 교육 목표니까 학내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일치를 이뤄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사실은 설정해야 적절한 방법이잖아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전에 10년 전쯤에 호주에 가니까 시드니 대학은 시드니 대학의 일종의 핵심 역량 애트리뷰트라고 표현하는 데를 설정하는 과정이 7년 걸렸대요. 바텀업적으로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모으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많은 경우 몇 사람이 밀실에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 받듯이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뭐 한동안은 그런 게 인기였잖아요. 이렇게 알파벳 이름 맞춰가지고 알파벳 단어가 뭔가 이름이 되고 그 단어 하나하나다가 영향을 붙여가지고 그런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것 말고 실제로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교육 목표로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는 설정 방법, 설정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다 포함되겠죠. 그걸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걸 대답을 잘 못하시거나 또는 그게 이상한 과정이면 그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명확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나온 결과의 신뢰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의 구체적 내용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 대학의 특성과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초 학문을 통한 인간 사회의 자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등도 포함하여 기술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꼭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기술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저것을 독립적 항목으로 올리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건 안 받아들여졌고요. 여하튼 그래도 저렇게 그 지침에 편람에 기초 학문을 통한 인간 사회의 자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게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설팅 가서 기초 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과정을 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거죠. 제가 끼었다 벗었다 하는 게 제가 보는 모니터가 앞에 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들고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컨설팅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올해부터 맡고 있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힘들게 노력해서 들어간 저 구조를 놓고 전체적으로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초학문을 통한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과정과 매칭될 수 있는 접점이 뭐냐를 보여주고 그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를 구성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온라인 발제 후반부에 그와 관련된 하나의 이제 그 방향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그걸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논리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들어있냐면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그러니까 교양교육 과정 편성은 결국 교육 과정 부분이고 운영은 그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 문제인데요. 그래서 교양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절차와 방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개선하고 하는지, 또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어떻게 개선하는지, 또 운영 부분은 특히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포함해서 하라. 제가 빨갛게 표현했는데 돼 있죠.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 보완 등의 구체적 내용.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의 컨설팅 받는 것도 저 항목과 관련된 실제로 채울 내용을 실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 저게 제대로 교양 교과목 편성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양교육 전담 기관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장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 단과 대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단과 대학과 학장만 있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 조직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교양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 교수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조직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양 교육 전담 기관이 독립되어 있고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안에 그 실제 이 지위가 안정되어 있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교양교육 개선을 계획해서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그래서 소속 전임 교수가 확보되어 있는 다수 확보되어 있는 그런 그 기관이 있어야
저 항목에 맞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교육 과정 차원에서는 역량 기반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원칙이 어떤 거다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시할 거냐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제가 발제 차원에서 일종의 몇 가지를 한번 일단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문제도 좀 제기해 주시고 보완도 해주시고 또는 또 추가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일단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 과정 차원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는 좀 일단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층위가 복합적인, 왜냐하면 역량들을 설정해 놓으면 역량들이 동일한 레벨, 동일한 수준이 아니죠. 하나가 더 포괄적인 경우도 있고 하나가 일부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성층위가 복합적인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역량의 구성 요소를 따로 한번 떼어서 추상시켜서 분석해서 이해해 볼 수는 있지만 교육할 때 그 구성 요소별로 따로 떼어서 교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량이 총체적인 거라서. 따라서 역량 구성 요소 하나당 어떤 교육 과목 하나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이 한 역량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과목은 복합적인 ABC 역량이 있으면 ABC 역량의 어느 부분들이 이 과목의 훈련 속에 연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역량을 교육하면서 역량 하나를 과목 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그 난센스고 과목 하나 입장에서도 한 과목이 한 역량만을 교육한다. 그런 경우가 있기가 어렵죠. 사실. 어떻게 한 과목이 한 역량만을 교육하겠습니까? 한 과목은 여러 가지 역량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학생이 한 역량만 기르는 경우도 비현실적입니다. 이 과목과 연관된 여러 역량 중에 A라는 학생은 그 기억 역량 쪽에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해서 더 기를 수도 있고 B라는 학생은 니은 역량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역량이 배양되는 로드맵과 지도와 그런 그 방법을 보여줘야지 과목 하나를 역량 하나에 대응시키는 방식은 그야말로 프리미티브한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원초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걱정이 이 역량 진단 평가의 그 지침에도 보면 역량에 대해서 과목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밑에 줄을 보면 한 과목이 여러 역량과 관계될 경우에는 대표적인 역량에 해당되는 걸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자칫 그 표가 자칫 역량을 기준으로 과목을 매칭시키는 그런 이제 구조를 빚어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그에 대해서 그 주에 한 과목이 한 역량이 대응되지 않는다는 게 주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해서 보고서는 그렇게 쓰더라도 교육과정은 한 과목을 한 역량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라서 다양한 교과와 교수법을 통한 학습 경험 전체를 통해 배양되는 것이지 과목 하나 한 학기 1년 들었다고 배양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떼놓지만 사실 그 의사소통 과정 없이 비판적인 사고 하기도 어렵고 비판적 사고 훈련을 하려면 의사소통을 토론시키고 논증시켜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총체적으로 거기에 그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그 복합적인 것이지 딱딱 떼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따로 비판적 사고는 따로 공부하고 의사소통은 따로 훈련한다. 이게 이제 좀 부자연스럽고 사실은 인위적인 방식이고 현실적인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통해서 A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논증적인 디베이트도 하고 글쓰기도 합니다. 또 B라는 과목도 그 B라는 과목의 컨텐츠를 가지고 디베이트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상으로 그것들을 잘 배치하고 배분하면 그 교수법을 또 잘 배분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도 길러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지는 거죠. 그렇게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양하는 컨셉으로 가야지. 요 과목은 비판적 사고 과목, 요 과목은 의사소통 과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점이 하나의 지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과목 따라서 과목 개설만으로는 어렵고 개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설을 해서 하더라도 어떤 과목이건 그 과목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과목과 관련된 역량을 교수자가 확인하고 그 역량이 배양되기 위해서는 강의나 과제나 평가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되겠는지. 그러면 만일에 내 과목이 1차적으로 비판적 사고, 2차적으로 의사소통, 3차적으로 뭐 창의적 문제 해결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그럼 1차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제도 내야 되고 그 과제 수행 과정에 토론하고 발표하고 함으로써 소통력 기르는 과정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집어넣고 해서 결국에는 역량은 과목만 정한다고 역량 배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물론이지만 과제, 평가 활동 등에 해당 역량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전체 프로그램의 학교 전체를 모아보면 목표로 삼은 역량 중에서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중에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비교과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비로소 역량을 배양하는 커리큘럼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같은 과목도 또 컨텐츠가 같아도 교수법에 따라서 다른 역량이 배양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과목을 만들고 대충 교과목의 컨셉을 잡는 정도로는 역량 배양이 어렵다라는 점을 특히나 심화 컨설팅 할 때 이제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보잖아요. 아마 강의 계획서에 관련 역량이 나와 있을 건데 과연 이 현재의 강의 계획서만으로 그 역량을 배양한다는 게 분명하냐, 그 역량을 배양할 컨텐츠만이 아니라 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법과 과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지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역량은 기능과 같은, 보통 역량은 아까 우리 지금 이 역량 진단에서도 아까 제네릭 스킬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걸음 나가면 역량은 기능과 같은 게 아니고 지식을 전제로 하고 가치도 포함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스킬에만 한정되는 개념이라면 기초학문 교과목이 역량 배양과 거리가 멀지 모르는데 또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역량에는 사실은 지식을 전제로 하고 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학문 교과목이 역량 교육에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효과적이죠. 왜? 기초학문 교과목은 그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본 컨셉이 지식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인문학이나 기초사회과학 같으면 가치평가 문제도 거기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끼어 들어가죠. 따라서 지식과 가치 부분이 기초학문 교과목의 본질적 성격상 거기에서 충분한 자양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는 교수법을 그 기초학문의 성격에 맞게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줘야 되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핵심 역량 자체가 어쨌든 교양교육의 전체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그 기초학문을 통해서 역량 배양을 할 수 있고 역량이 제너럴 스킬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역량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직업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 오더라도 무언가 필요에 부응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수단을 갖추는 문제에 더 치중되어 있지 목적 자체를 따지고 목적 자체를 창출하고 세우고 하는 부분은 본연의 부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양교육 프리 에듀케이션의 프리는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프리 속에는 그런 수단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여유 시간에 인간답게 사는 것도 사실은 교양에 포함되는데 그건 역량과는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필요와 상관없는 교과목도 교양교육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너무 과잉 충성하지 말고, 그러니까 역량을 통해서 역량 기반 교육을 하면서 교양교육의 본래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용해서 하고, 그걸로 안 되는 한계 부분은 조금 옆에 여유를 남겨서 역량으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면 하는, 그래서 교육과정에 일부러 포함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적인 지침의 가설을 제가 제시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조금 좀 설명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과정을 통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 수업 교수법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경험 전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식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양교육 목표가 역량이 아무리 선용돼도 전체가 다 커버할 수는 없다. 자, 요 정도일 건데요. 총체성, 역량의 총체성, 복잡성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에 교육 과정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부분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역량 문제가 많이 부각된 게 OECD가 핵심 역량, Key Competency 얘기를 하면서잖아요. OECD가 이미 이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역량은 단순한 기능이나 인지적 차원이 지식이잖아요. 단순한 기능이 이제 스킬입니다. 단순한 스킬이나 knowledge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닌 좀 더 총체적인 개념이다. 인지적인 기능, 지식도 포함하지만 태도, 동기, 가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태도, 동기, 가치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역량 발현 과정은 역동성인 복합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역량 구성 요소들이 따로따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얘기했지만 어떤 내적 구조를 이루어서 총체적으로 작동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량들 요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개별 역량 요소를 이해해야지, 개별 역량 요소 하나를 떼내가지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떼내서 교육하는 접근법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이미 OECD 핵심 역량의 개념 속에서는 함축되어 있었고요. 복합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함께 복합적으로 구조적인 복합성을 속에서 작동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학습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가 동일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오류다 이거죠. 왜? 학습 과정이 같아도 그 사람들 개인마다의 그 복합성의 차이, 중증성의 차이, 총체성의 구성 차이 때문에 각기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기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또 태도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하니까 또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판적 사고 얘기할 때도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지금 자기 삶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요, 비판적 사고가 아주 극도로 활성화돼 가지고 작동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비판적 사고가 훨씬 증가할 거고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문제를 주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비판적 사고는 강하게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기, 가치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고 복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동기부여 따로 하고 비판적 사고 기능은 따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기부여하는 인성교육 따로 하고 비판적 사고 기르는 과목은 따로 하고, 그래서 요 과목에서는 요거 기르고 저 과목에는 저거 기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난센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안에서 이 과목에서도 몇 개가 함께, 저 과목에서도 몇 개가 함께, 근데 그걸 잘 디자인해서 그런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요구되는 역량이 길러지도록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는 측면은, 예를 들면 퀘벡주 같은 거 역량 개념을 규정할 때 역량이 뭐냐? 맥락에 따른 가동 능력이고, 자원을 활용할 능력이에요. 자원 활용 중에는 자원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식을 알아야 활용하잖아요.
또 기르려면 실제 지식을 활용하게 만들어야 길러지고 또 맥락은 다양한 맥락을 체험해봐야 저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 능력 기르는 게 그냥 내용이 구체적인 맥락을 경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활용이 가능해지고 반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능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OECD도 이미 규정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OECD가 2018년인가요? 그 과거에 세웠던 그 컴피턴시 개념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 이제 Education 2030이라고 이름을 그쪽에서 붙인 모양인데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 키 컴피턴시를 제시했더니 사람들이 역량을 너무 기능 쪽으로만 이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 교육 현장에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역량 개념을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해보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역량이 스킬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상당히 강조하는 맥락이 있고요. 바뀐 이유는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는 요구에 맞추어서 역량 개념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세스를 목표로 하다가 웰비잉을 목표로 하는데 왜냐하면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 또 다양한 위험성, 유동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를 지켜나갈 건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이제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컴피턴시 개념을 키 컴피턴시에서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시 어떤 분은 변혁적 역량 이렇게 번역하는데 핵심 역량에서 이렇게 역량 개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키 컴피턴시 때는 역량의 기본 성격을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저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제시했죠.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도구가 이제 어떤 도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이제 이거는 특히나 의사소통 능력도 문제가 되고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번 그 바뀌면서는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시에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과 갖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도구를 활용하는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 미래 사회가 이제 과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중요한 건 이때 새로운 가치가 경제적 가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가치. 그래서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요소가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과거에는 상호작용하기는 이질적 집단,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점점 더 집단 사이가 부딪히고 갈등이 생겨나니까 그냥 상호작용 정도가 아니라 생겨난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할 수 있는 사고, 지식, 접근,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그 자율적으로 행동의 자율성만 문제 삼았는데 이제는 자율성만이 아니라 책임감까지 갖는 훨씬 더 강화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행위 주체가 판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스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태도와 가치 또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역량을 얘기하면서 OECD에서 역량을 아까 얘기처럼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세 가지를 동원할 수 있는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그 역량의 구성 요소를 나열을 했는데 보시면 지식에는 처음이 학문적 지식입니다. 각 학문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컨셉을 제공해주고 그게 있어야 학제적, 인터디스플리너리, 간학문적인 지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 지식이 어떤 건가에 대한 인식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하우, 절차적인 지식, 수행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가장 출발점이 학문적 지식이에요.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
학제적 지식도 가능하고 인식론도 지식도 가능한 거죠. 그걸 맨 처음에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이제 인지적, 메타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실천적 기능을 나누고 있고요. 이 기능 부분의 상당수가 우리가 보통 역량이라 부르는 것에 포함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태도와 가치도 개인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제도적 가치, 인류적 가치 이렇게 구성요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시면요. 결국에는 지식이 출발이고요. 지식 없이 안 됩니다. 지식이 출발이고 태도와 가치가에 따라서도 결국 그 복잡한 요구에 대한 접근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데 기초학문 입장에서 보면 이걸 효과적으로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식, 기초학문이 각 영역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도와 가치, 특히 인문학은 이 태도와 가치 문제가 인문학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요소로 구현되어 있는 역량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 교육의 중요한 소재 또는 역량 교육의 과정에 기초학문에 접근하고 기초학문을 기초로 역량에 접근하는 그 우리의 방법이 필수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자체가 사실 도입 의도가 뭘 아는가에서 뭘 할 수 있는가로 바꾸려는 거고요. 그건 이제 과거의 지식 교육이 무기력했다, 알지만 하지 못했다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일종의 뭐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천적 지식을 강조하는 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걸 이제 역량이라는 개념을 직업교육 개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 역량을 실용적인 지식으로 좁힙니다. 직업에 관련된 특히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이나 방법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역량이 되려면 이론적 지식이 밑받침돼서 이론적 지식 플러스 방법적 지식이 돼야 되고 이론적 지식을 묵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는 게 사실 역량의 올바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따라서 역량은 지식을 전제로 하고 역량의 핵심 요소로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식과 역량은 배치되는 게 아닌 거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결국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는 게 역량을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 설정하려는 건데 그거는 과거의 내용 지식 습득이 중심이고 역량을 부가적으로 습득했던 수준을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역량을 내용 지식과 동등하게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려는 게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건전한 방식이고 실제 의도지 지식을 무시하고 역량만 기르겠다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또 구현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이 역량 기반 그러니까 자꾸 그런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을 환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은 교육과정 부가적인 게 아니고 지식과 동등하게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 달성되어야 될 주요 목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역량이 달성되려면 지식 또 기본 개념은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결국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학습 경험이 과목의 내용, 과목의 교수법 등등의 모든 학습 경험이 역량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과목 하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국예를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만 봐도 영국은 크게 이 역량을 강조하면서도 교과와 기능 두 개가 결합되는 얘기야. 교과 서브젝트와 스킬을 결합하는 게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뉴질랜드는 하나 더 붙여서 필수 학습 영역, 요거 이제 지식 부분입니다. 기초학문 관련된 거죠. 이건 이제 대학 이전 얘기예요, 지금. 핵심 역량.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통 능력, 사고 능력 얘기고, 그 다음에 가치까지, 이렇게 영역을 나눕니다. 그때 중요한 건, 학습 영역은 과목의 지식 내용을 배우는 거지만, 핵심 영역과 가치는 따로 과목을 만들어 배우는 게 아니라,
필수 학습 영역을 배우는 교과 과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학습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철학 공부를 하면서도 특정 역량을 기르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을 따로 공부시키는 게 넌센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퀘벡도 캐나다의 교과 영역이고, 교과 영역은 이제 기존의 학문 중심의 구분이고, 광범위한 학습 영역, 그걸 조금 더 나가서 좀 결합되는 쟁점 중심이 있고, 요거 다 일정 부분 지식인데, 그 다음에 범교육과정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지식을 배우는 과정 속에 습득하고 배양하게 되는 무슨 과목을 배우건, 그래서 범교육과정이죠. 따라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지식을 배제하고 역량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자꾸 스킬만 따지게 되는 부분에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역량 진단 그 지침에 제네릭 스킬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제네릭 스킬을 기르려면 기본 지식이 없이는 안 되고 가치와 관련된 접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OECD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기초학문 부분,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초학문과 역량과의 결합을 생각해 보면, 기초학문이 제공하는 기초학문은 학문 각 영역의 기본 개념을 제공합니다. 기본 컨셉을. 그러니까 기초학문이 제공하는 학문 영역의 기본 개념이 지식을 형성하죠. 지식 부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과정에서 기능을 배양할 수 있죠. 이건 교수법을 통해서 교수법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에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법이 아닌 토론하고 글 쓰고 하는 교수법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지향은, 가치 부분은 기초학문의 본원적 특성입니다. 인문학은 더더욱 그렇고, 따라서 역량이라는 것이, 역량이 구성하는 요소가 스킬만이 아니라 지식과 가치까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기초학문이야말로 역량 기르는 가장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학문 중심의 역량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사족을 붙일 것은, 문제는 기초학문도 아는데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 줄 알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인지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현상을 과학적으로 볼 수 있게, 또 어떤 학문을 통해서는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따라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게 가르치면 되거든요. 물론 그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그 제네릭 스킬이라는 역량 개념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유용소만을 가지고 좁게 그 목표를 세우면, 그러니까 역량을 직업교육의 역량 개념으로 좁히면 기초학문은 무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역량 자체를 조금만 넓혀도, 아까 OECD 보셨지만 조금만 넓혀도 기초학문이 무용하지 않고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되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적인 유용성은 갖지 않지만 내가 나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과 관련된 현상, 사회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나한테 어떤 문제를 생겨도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실제적 유용성을 갖지 않더라도 그 현상을 이해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다른 유용성의 의미를 가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문을 그 교양교육에서 해야 되는 건, 기초학문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된 역량 교육에서는 효과적이고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초학문에서 그 측면을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독자적인 가치가 우리 삶에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강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역량이 교양교육 목표의 전체가 될 수 없다,
영양 플러스 알파가 교양교육의 목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영양을 한없이 넓히면 알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없이 넓히면 영양 개념의 의미가 좀 사라질 수가 있고 영양 개념을 좁히면 영양으로 환원되지 않는 기초학문이 추구하는 또 다른 알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양이 가져야 될 따라서 영양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영양을 적절히 규정하면 그 알파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영양의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기초학문의 현상 이해 설명,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통합적 이해, 종합적 이해 이런 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역학 원리를 안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인 유용성은 없지만 역학 원리를 알면 자전거 타는 것을 과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자전거가 굴러가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모든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줄 알게 하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실용성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결국 충분히 처음이라 잘 안 됐겠지만 영양은 과목으로 해결 안 된다. 왜? 영양 자체가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한 영양의 지식, 기능, 가치 차원을 다 가르치겠다. 쉽지가 않고요. 또 영양끼리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해서 기르도록 디자인돼야 되고 그래서 교수법, 콘텐츠를 다 고려해서 학습 경험 전체를 통해서 배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 안에서의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고 심화 컨설팅에서는 강의 계획서를 볼 때 그 부분 영양 배양을 위한 교수법적인 접근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은 스킬로 한정될 수 없고 사실은 그 스킬을 위해서도 지식과 가치가 그 속에 포함되고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학문 교과목이 역량교육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역량교육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기본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기르기 위한 교수법을 개발 내지 우리가 개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역량교육으로 환원되지 않는 교양교육의 목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자, 이 정도가 제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일종의 지침인데 발제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좀 더 보충도 하시고 또 수정 제안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올해 컨설팅에 좀 건설적으로 참여해서 영양 진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를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녹화하는 장소가 이게 대기업인데요. 앉아서 딱 마이크 들고 해야 되는 구조라서 쓸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지루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걸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